예, 오늘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지금 미국에서는 부채한도 협상 논의가 다시 재개가 됐고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먼저 들려온 내용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명, 잠재적 디폴트, 미국 국가부도를 막아라. 인데 속내가 정말 그걸 원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부채한도 협상 결국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들려온 소식이고요. 아마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곧 기자회견을 열고 멘트를 할 텐데 거기에 따라서 오늘 우리 시장 장중의 변동성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 전에요.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의회에 또 세 번째 서한을 냈거든요. 그동안 했던 이야기입니다. 빨리 끝내라 이런 내용이었고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학자금 부채 탕감 차단 법안 반대를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 밝힌 건데 결국 이걸 봤을 때 이번에 합의점 도달하지 못하겠구나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어느 정도 양쪽이 조율을 해서 받아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지출하는 거 전혀 건드릴 의사가 없어 이런 것을 이제 나타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정치공학적인 부분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집권을 하고 있는 집권당 같은 경우에는 표를 뺏기지 않아야 되는데 야당 같은 경우에는 내년 대선을 위해서 이 현재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뉘앙스의 그 기조를 즉 이제 흠집내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늘 대선 전에 이런 협상은 잘 좀 진행이 되지 않았던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정치권 아주 큰 싸움입니다. 큰 싸움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문제는 5월 29일에 미국은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현충일에 해당되는 메모리얼 데이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주 안에 협의를 봐야 가장 이제 무난하고 시장에서 원하는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만 진척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물론 통과돼도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예산안 삭감을 민주당이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요소를 삭감을 시켰는지 그 내용에 따라서 시장 전체 혹은 그 섹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따져봐야겠습니다. 시장 보겠습니다. 이 협상 결렬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 미국 증시는 마쳤죠. 그를 앞두고 일단 눈치 보기 장세가 치열하게 나오면서 거의 이제 보합 근처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분위기 사실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 나쁘진 않았습니다. 다우지수 정도만 0.4% 밀렸고 나스닥 지수도 0.5% 상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무려 1% 급등이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연내 최고치, 러셀 2000 지수는 1% 급등. 사실상 리스크 온 현상, 위험자산 선호 심리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 시장의 흐름은 굉장히 다릅니다. 2년물 국채금리도 10년물 국채금리도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금리의 상승은 국채 가격의 하락을 의미하죠.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스탠스를 많이 취하는 국채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몸을 사리고 있고 공격적인 스탠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 시장에선 여전히 공격적인 행보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틈에 보시면 대부분의 이제 AI 테마가 여전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테크 기업들, 기술주 그리고 성장주의 대명사인 테슬라의 연속된 강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요즘 소비재 쪽이요. 필수 소비재랑 자유 소비재, 재량 소비라고 하죠. 이쪽이 계속 이제 좋지는 않고 나이키하고 풋라커 같은 소비재 쪽의 52주 최저가 움직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소비에 대해서 둔화 우려감은 자리하고 있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별 흐름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AI 테마, 특히 이날은 기존의 AI 테마 주도했었던 엔비디아는 차익 실현 매물로 살짝 쉬어갔고 나머지 빅데이터, 양자 컴퓨팅, 소프트웨어 이들 관련 기업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쪽으로 이제 지위를 내줄 것 같았던 구글 검색 시장, 검색 엔진의 지위를 여전히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뱅크 오브 아메리카 평가 속에서 2% 가까운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AI 의료 관련 기업인 슈로딩거 혹은 슈레딩거라고 하죠. 이 기업은 AI로 이제 신약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인데요.
17%, 18% 가까이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따로 기입을 해봤고요. 국내에서 조금 전에 DS 투자에서 루닛을 관련 기업의 탑픽으로 꼽으면서 현재 주가보다 한 2배 가까이 높은 목표 주가를 레포트를 내서 같이 기입을 해봤습니다. 국내 이제 AI 관련 의료 기업이고요. 또 이제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지난 연례 주주총회 이후에 계속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는 분위기인데요. 국내에서 아직 기사화는 안 되고 있고 외신에서 일부에서만 나타나고 있어서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만 지난번에 주주총회에서 이야기했었던 우리도 광고를 할 것이다의 그 광고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판매에 테슬라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하면서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전기차 안에서 니오나 리오트는 중국 ADR 주식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핀두어도어, 알리바바 같은 중국의 인터넷 관련 기업들이 동반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 단기간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는 뉘앙스를 흘리면서 중국과 미국의 이 우려감이 조금 누그러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은 중국 제재 이슈로 인해서 급락했거든요. 이 부분은 따로 잠시 후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반도체 전체적으로 지수로 볼 수 있는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이건 올랐습니다. 희비가 좀 갈리긴 했지만 그동안 연속 상승을 하면서 저점 대비 2배 올랐거나 아니면 52주 신고가 단기간 많이 오른 종목 중심으로 차익 매물 출회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AMD나 인텔은 1, 2%대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그 밖에 신재생단이 모처럼 만에 강했습니다. 특히 테마 상승률 상위로 배열했을 때는 이날 AI 등 그 무엇보다 수소 테마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플러그 파워라는 기업이 이끌었는데요. 사실 이제 수소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수소 가격이 많이 이제 하락하면서 그 이익이 망가졌기 때문인데 플러그 파워에서 이 수주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유럽 수소 3건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들리면서 14% 급등했고 다른 수소 테마주 그리고 태양광주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따로 정리를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봐야겠죠. 중국에서 마이크론 제재를 공식화했습니다. 중국에서 판매하는 이 마이크론 제품에 안보적인 문제가 발견됐다고 하면서 근데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공개하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안전심사를 미통과시키며 중국 내에서 구매 중단 권고 조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평가는 이게 좀 무색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실질적인 영향을 고려해서 취한 그 태도가 아니라 G7 공동성명 이후에 바로 나온 조치거든요. 그래서 소심한 복수라고 이렇게 시장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가겠죠. 외신에서는 의견이 양측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마이크론 못 받은 수주를 가지고 올 것이다. 반사 수혜를 볼 것이다 보고 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게 지정학적 요인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단기로는 이익이 날 수는 있지만 선뜻 우호적이다라고 판단할 그럴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의견이 이렇게 양측으로 나눠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국내 메모리사 특히 SK 하이닉스. 왜냐하면 낸드, D램 다 중국 공장 SK 하이닉스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유리하다. 우리 시장, 우리 메모리사는 마이크론의 반사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IBK 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중립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주문량이 이미 2분기 중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마이크론 제재라는 이 카드는 그동안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었던 카드입니다. 다만 이 카드를 언제 꺼내들까의 시기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를 앞두고 이미 이 해외 기업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주문을 넣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내용 세부 내용을 보면 그 미국이 한국 기업한테 마이크론 대체 물량 판매하지 말라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죠. 압박을 했었죠. 대체 물량인지 신규 물량인지 어떻게 확인을 할 것인가. 이게 좀 어려운 관점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주문은 더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그 재고 소진을 위한 주문인 건가 아니면 일단 가수율을 잡아놓고 재고를 쌓아놓기 위한 것인가 후자라 그러면 이후에 3분기 이후에 도움되는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그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다. 어쨌든 총 정리해 보자면 도움이 되는 수혜 기대감으로 해석하는 쪽에 있는가 하면 악재가 아닌 수혜는 아니다. 그러니까 중립 이상으로 다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석되는 월가와 우리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정리를 이렇게 해드리고요. 수소 보겠습니다. 플러그 파워에서 이번에 세계 전해조 프로젝트를 발표한 건데 이 전해조라는 게 전기를 이용해서 물에서 수소하고 산소를 딱 분리하는 그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 수소 에너지가 그동안 주목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소위 속된 표현으로 돈을 벌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수주가 들리기 시작했고 앞으로 유럽 쪽에서 수주가 추가적으로 들려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이 전방에 있는 코트라 쪽에서는 어떤 시각인가 궁금해서 찾아서 발췌를 좀 해왔는데요. 코트라 런던 무역관 남현경 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내용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상 태양광과 수소 부문만 보겠습니다. 태양광 쪽은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 주택에서 태양광 패널 위쪽에 많이 깔고 있죠. 그러나 이 패널을 통해서 태양광 에너지를 제한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게 좀 한계이고 이것이 그 전체 전력을 대체하는 데 비중이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는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영국 정부도 수소를 위해서 14조 원 정도 투입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좀 정리해 봤는데요. 3번만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이 앞선 수소 산업에 있습니다. 지위적으로, 기술적으로 한국이 수소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영국 기업이 그렇기 때문에 먼저 좀 우리가 원합니다 하고 코트라를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 분위기고요. 그리고 영국이 앞선 해상풍력은 한국 기업 진출 활로가 제한적이었다는 그 분위기 같이 좀 정리해드립니다. 자리 옮겨서 투자의 아이디어 조금 더 확장해서 다른 쪽 보겠습니다. 어제 양시장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특히 그동안 쉬어갔었던 2차전지 배터리주가 반등을 하면서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동결 시사로 인해서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됐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하는 이유는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중화권 증시, 일본 증시가 같이 상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강세 업종 테마는 모처럼 만의 조선주인데 새로운 이슈는 아니고요. 우주항공과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요즘 돌아가면서 이 재건 테마가 들썩이죠. 퀴즈 테마가 모처럼 이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52주 신고가 종목에 의미 있는 부분이 삼성전자가 이날 드디어 이름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신고가 한미반도체. 그도 이제 IT가 조금씩 포진되고 있다는 게 눈에 띄고요. 뭐 인프라 쪽 두산밥켓, 현대엘리베이터 등등 눈에 띕니다. 산업 이슈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일정상 어제 이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배터리 일정 있고 로봇 일정, 유아 정책 일정, 누리호 일정. 누리호는 지금 이동 단계라고 조금 전에 속보가 전해집니다. 바이오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수급의 매기가 돌아가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외 특징주 보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충전기 테마가 모처럼 만에 시세 분출을 했습니다. 사실 실적으로 연결이 될 만한 이슈인가는 아직 물음표가 달려있지만 이 테마의 특성상 수급이 한번 몰리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시장에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베노홀딩스는 로봇 업체 출자 공시로 인해서 그 시간외 거래에서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 파맵신은 일상 임상시험 계획 승인 소식입니다. 일상 승인입니다.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우크라이나 테마 등등이 들썩이면서 같이 이제 어제 건설주들의 강세가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논리가 최악에서 내년엔 최고의 이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이잖아요. 그와 맞닿아 있는 쪽이 건설이라는 점 4월 21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대 최저의 PBR을 이 각 사가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나아질 수 있는가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 예, 해외 수주 기대감입니다. 이런 재료들이 추가적으로 들려오는지 체크는 필요해 보이고요. 이날 말씀드린 당일에 이 관련 주식들의 급등 이후에 좀 쉬었다가 어제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다시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거의 당잠사였습니다.